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다시 국가대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죠. 한국 축구가 오랫동안 묵혀둔 수건을 깨려고 합니다. 24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란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9차전 치르거든요. 한국 축구가 2011년 1월 아시안컵 8강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윤빛가람의 기가 막힌 가마차기로 1대0으로 승리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11년 동안. 그렇죠. 네. 지금까지 7번의 경기에서 3무 4패였는데요. 지난 맞대결에서도 오랜만에 원정 득점에 성공했지만 아쉽게 승리까지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기세를 올리고 있는 한국 축구가 진짜 모처럼 이란 징크스를 깰 수 있는 기회, 뒤에 얘기를 들어보시면 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느끼셨을 텐데 볼만찬이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아자디에서 열린 양 팀의 맞대결부터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한국이 후반 3분 손흥민이 이재성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가지만 후반 31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알리레자 자한바크시에게 아쉬운 실점이었어요. 헤더로 실점하면서 1대1로 비깁니다. 이란전 무승 그것도 적재에서 깰 기회를 놓쳐서 좀 아쉬운 경기로 기억되는데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벤투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점유율 54대 46, 슈팅수 16대 12, 태클 성공률, 패스 정확률, 인터셉트 다 앞섰고요. 이란이 경고 2장을 받을 때 한국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깔끔한 경기를 했고 골을 넣은 손흥민도 잘했지만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이 트라이앵글 미들진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기로 기억이 됩니다. 정우영, 황인범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재성 선수 잘했는데 좀 약간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서 뭐 이렇게 SNS상 문제도 좀 있었긴 한데 어쨌든 이 트리오가 굉장히 전술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펼쳤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1대1은 나쁘지 않은 게 이란이 골대 2번 때렸습니다. 이날. 맞아요. 그리고 김승규가 2개의 슈퍼 세이브를 했고요. 역시 이란이 만만치 않다는 것 역시 느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 홈입니다. 어떨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대표팀 명단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대체자로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 이제 황인범, 홍철, 이동경, 이용, 구성윤, 뭐 이동준 이런 선수들이 좀 다 대거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누가 들어갈까 했는데 벤투 감독 새 얼굴 택했습니다. 박민규 선수가 처음으로 발탁이 됐고요. 발탁된 적은 있긴 하지만 중용되지 않았던 이재희, 김동준, 윤종규 등으로 공백을 메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익숙한 얼굴들이에요. 김건희, 이동준, 강상우가 제외됐지만 지난 시리아 레바논전에서 빠졌던 손흥민, 황희찬, 나상호가 다시 가세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들 뭐 벤투 감독이 신뢰하는 선수들이고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황인범 공백이 좀 눈에 띄긴 한데 뭐 백승호 같은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공백을 잘 메워줄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막판 코로나 이슈로 이 정우영 대신 남태희가 들어간 것도 봐야 되는데 벤투 감독이 남태희를 상당히 아끼거든요. 근데 이전의 경기에서 이제 남태희 선수가 없었을 때 굉장히 속도적으로 좀 올라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남태희를 좀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란 엔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분위기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조 선두에 쐐기를 박으려고 합니다. 피파 랭킹 올려서 조 추첨해서 유리한 대진을 받겠다. 다 비슷한 생각이군요. 똑같아요. 현지 언론 보면 저희와 똑같은 킹우에스가 등장을 합니다. 한국전 이길 경우에는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조 1위를 확정짓지만 비길 경우 또는 패할 경우는 마지막 경기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에 발맞춰 들어간 스코치치 감독은 최정예를 모두 일단 소집을 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골키퍼인데 베이란 반드. 이게 아마 손으로 던진 걸 신기로 기네스 신기로 그 선수 같은데 지금 소속팀 보아비스타에서는 차출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 선수까지 지금 뽑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발표 이후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가 터졌습니다. 초대형 악재죠. 어제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손흥민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타레미가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아서 주말 경기에 결장을 했고 한국전도 불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한바크시 지난 10월 한국전에서 골 넣었던 이 선수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유일한 프리미어 리거입니다. 브렌트포드의 사만 고도스 이 선수 공미인데 이 선수까지 3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한국전에 결장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이 빠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됐네. 여기에 김민재까지 빠져요. 그렇죠. 김민재, 정우영. 정우영은 지금 에자톨라이 선수를 말하는 거고 김민재는 호세인 카나니 선수 그리고 라이트백 이용 선수라고 볼 수 있는 모하라미 선수
다 징계로 셋 다 빠집니다. 이 선수들이 다 핵심 자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 중 5명은 한국전 홈 경기에서 선발로 뛴 선수들입니다. 예, 이런 이유로 한 이란 언론은 이번 대표팀을 가장 어처구니 없는 스쿼드라고 디스커스팅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디스커스팅 역겹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순화를 했습니다. 진짜 야 이러고 보니까 진짜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드는데 네. 어쨌든 전술적인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란부터 하자면 사실 이란이 4-4-2랑 4-3-3으로 혼용하는 형태를 쓰거든요. 네. 여기서 핵심이 누구냐? 에자톨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눈여겨볼 특징이 타레미, 아즈무, 자한바크시 트리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드필드 움직임을 이들의 공격수의 움직임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아밀이나 아마드나 골리자데가 이제 측면으로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 예를 들어서 타레미가 왼쪽 기반으로 있는데 중앙으로 움직이면 아밀이가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4-4-2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때 중심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 에자톨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자톨라이는 뭐 힘과 높이 뭐 정교한 패싱력 뭐 이런 뭐 컨트롤 타워거든요. 정우영 선수 같은. 그렇죠. 네.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에자톨라이가 후방에서 무게를 잡아주면서 공격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주는데 그런 에자톨라이가 빠지기 때문에 후방 무게감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당장 이란에도 지금 에자톨라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엘산 하지사피라고 선수 주장인데 이 본업은 수비수입니다. 아마도 이 선수가 나서서 조금 수비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뭐 오른쪽 풀백인 모하라미 선수 빠지는데 지난 원정에서 보셨겠지만 이란이 좌우 측면 수비가 약합니다. 그래서 오버래핑보다는 뒤쪽을 지키는 데 좀 더 주력을 시키는데 그나마 나은 모하라미까지 빠진 거는 악재. 왜냐하면 여기가 매치업이 누구냐? 손흥민입니다. 네. 그 손흥민이 노릴 수 있는 구멍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 되고요. 이란이 수비력 자체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주신 대로 센터백인 뭐 카나니 선수 못 뛰고 호세인의 컨디션도 좋지 않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기본 형태의 선수비가 일단 어렵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란 축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 공격진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수비진에 문제가 있으면 의뢰 감독들은 뭐 공격진에 초점을 맞추는다거나 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타레미와 자한바크 씨가 빠진다면 이건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남은 공격수가 아즈문과 알리 골리자데 정도 그렇죠. 골을 네.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정도만 남고 지금 타르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빵 되고 득점 되고 움직임까지 좋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위협적인 선수라고 봐야 되죠. 네, 이 선수 지금 FC 포르투에서 주전으로 지금 활약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지고 또 자한바크시 선수는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 좋고 중거리 슈팅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없으면 아무래도 한국은 좀 한결 수월하게 수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아즈문 선수가 예전같이 무서운 상황이 아닌 게 지금 레버쿠젠 이적 후에 굉장히 폼이 안 좋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거의 완벽하게 지원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즈문 선수 혼자서 버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좀 부담이 돼서 풀백이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내려가서 이제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혼자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굉장히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은 지금 훈련 시간도 짧고 원정 부담도 있고 결장다도 많아서 아마도 추측컨대 지금의 승점 2점 차를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한국 이란보단 낫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건희 선수를 제외한 게 이번 엔트리에 포함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벤투 감독이 김건희 선수를 제외하면서 전술적 이유로가 못을 박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시 이제 터키 전지훈련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전 당시에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빠졌잖아요. 네. 그 벤투 감독이 투톱을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투톱을 활용하면서 성과를 봤거든요. 이번에는 손흥민 황희찬이 돌아왔기 때문에 4-4-2에서 특유의 4-2-3-1 혹은 4-3-3 형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이런 원정에서 우리가 또 실제로 이렇게 경기를 해서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정우영이 수비를 보호하면서 상대 미드필더 침투시 같이 묻어가고 박스 안 숫자를 늘리면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는 좌우 날개가 상대 풀백을 적극 공략하는 상황 다시 한번 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모로 좌우 날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황희찬이 지금 생각보다 부상이 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합류해서 뛸 것 같고 여기 나상호, 권창훈, 송민규 셋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 지금 리그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폼이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좀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손흥민, 황의조는 특히 이 장거리 한국 원정 떠났을 때 첫 경기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습 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나상호, 권창훈, 송민규의 활약이 중요하다. 그 지난 1월 A매치 2연전 돌아보면 3골을 조규성, 권창훈, 김진수가 넣었거든요. 이것 역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스트 11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골키퍼는 김승규. 뭐 이거는 정해져 있고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폭백. 이렇게 나가고 3선은 백승호, 정우영. 그리고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 이선, 최전방 황의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뭐 귀찮아서 안 뽑은 건 아니고 이게 이견을 달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번만큼은 뭔가 풀이 좀 더 넓으면 다른 선택도 하겠는데 이 그대로 창 기자 얘기한 대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아마 뭐 손흥민을 왼쪽에 안 놓고 전방에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측면 공격수 자리에 뭐 선발인 변화를 준다거나 하는 식의 소폭의 변화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센트럴 손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조규성 선수를 한번 오히려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는데 일단은 벤투 감독은 저희가 예상한 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결과 한번 예상해 보도록 이것도 하겠습니다. 예상해야 돼? 해봐요. 일단 이것도 틀리면 100% 틀리는 건데 이란전 무승 징크스 깨야 하고 깰 수 있고 깰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에 대한 예측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편하게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이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저는 조규성이 전국구 스타가 되지 않을까. 이미 아닙니까? 지금은 약간 그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됩니다. 경계선상에. 네, 경계선상이 있는데 이란전 정도의 골을 한 2골 정도 박아주면 그때는 갑자기 또 황의조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2대1 정도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이야말로 진짜 기회라는 말에 동감을 하고 네. 이란이 아무리 빠졌다고 해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특히 이란이 잠그고 만약에 수비를 한다 진짜 깨기 힘든 팀이거든요. 유럽이에요, 걔네들은. 네, 거기에 또 아즈문 선수 어쨌든 방심할 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아즈문 선수를 잘 지울 수 있고 이란이 잠그더라도 수비 쪽에 좀 문제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이 좀 떨어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기 또 홈 관중의 응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6만 명 찬다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2대0. 2대0. 이번 자신 있게 2대0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 관건은 그 서울 잔디가 하이브리드 잔디 깐 다음에 약간 미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 하대. 네, 다 넘어졌어요. 거의 안 넘어지는 선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아마 지금은 이미 한번 그걸 경기를 아마 봤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벤투가 과연 이란전 징크스를 끊을 수 있을지 승리의 마음을 담아 이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